Nothing feels so dumb. Grab 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대입에 입학하는 그 순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순서를 얘기를 해주고 그 순서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본인이 직접 내가 호주의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를 다닐 건지 먼저 한번 찾아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학 신청을 먼저 해요. 이게 최소 한 6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학교가 1년에 2번씩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이제 다 받는데 보통 1월, 7월 혹은 2월, 7월 학교마다 틀린데 하여튼 보통 그렇게 되고요. 입학 신청을 하면은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줍니다. 이 컨디셔널 오퍼는 최종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컨디셔널, 그냥 주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먼저 받고 나면 영어 점수 제출을 합니다. 영어 점수를 제출하고 나면은 풀 오퍼레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고 영어 점수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풀 오퍼레이터를 학교 측에서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비를 납부를 하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2년에 24,000불인데 학비를 학교 가기 전에 다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33 과정이 2년 중에서 1년 6개월 과정이 있는데 6, 30, 10% 냈고 1,800불 정도 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4가 6개월 과정인데 그게 6,000불에서 10% 600불 총 1,800불 플러스 600불 합이 2,400불을 처음에 그냥 미리 선납을 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 입학 확정서로부터 COE가 나와요. COE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받게 되면은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오퍼레이터만 받았다고 해서 호주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 비자가 있어야지 내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호주에 입국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COE를 받으면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 비자 신청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그 다음에 GTE,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녀야 되냐, 내가 왜 이 과를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학업계에서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장고 증명서,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저는 용접을 공부를 할 거니까 용접에 관련된 일을 해봤다는 거, 경력 증명서, 그리고 그냥 보통 이력서를 저는 써냈었어요.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했던 이력서를 그냥 그렇게 보냈었고,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것까지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학업계에서 자기소개서 비슷한 GT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틀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뺏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기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저도 영어로 적었었는데, 아무튼 이게 호주 이민성에다가 학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호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학생 비자를 되게 악용한다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학교도 안 가면서 학생 비자만 계속 신청하고 연장을 하면서 돈만 벌고 주에 20시간, 2주에 40시간 이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학생 비자가 좀 까다롭게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GT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면은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혹은 호주 외에 계신 분들은 오프쇼어로 학생 비자를 당연히 신청을 하게 될 거고,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은 학생 비자비는 또 따로 내야 돼요. 그 학비는 학비대로 따르고 비자비는 비자비대로 따로 하면 되고, 신청을 하면은 좀 대기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주 금요일에 신청했는데 월요일 날
유학원에서 바로 연락 왔어요. 바로 학생 비자가 승인이 됐네요 벌써.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국 날짜를 잡고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왔었죠.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순서를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학교에다 입학 신청을 먼저 합니다. 하면은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줍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를 넣으면 풀 오퍼레이터가 나오죠. 풀 오퍼레이터가 나오면은 학비를 납부를 해요. 조금만, 그중 일부만. 학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COE, 최종 입학 확인서가 나오는데, 그게 있어야지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는 그걸 받고 나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거죠. 학생 비자 근데 신청하기 전에는 무조건 서류들을 다 정확하게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학생 비자 신청을 하고, 학생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한국에서 호주로 보내면은, 호주 이민성에서 그걸 받고 나면은 이제 학생 비자 신청이랑 신체 검사 이런 것들 다 종합한 다음에 이민성에서 학생 비자를 승인 혹은 뭐 거절 아니면 추가 서류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 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지, 나한테 유리한지 잘 맞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거는 지역 성적인 것 같아요. 지역. 나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의 학업 플러스 5점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필요 없고 난 무조건 대도시에서 살 거야 하면은 뭐 대도시 알아서 찾아서 가시면 되고, 근데 나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 5점도 나중에는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밀도 지역에서 학업 2년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저밀도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사람 못 살 동네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뭐 지레 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지역 선정과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영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되게 버벅거리고 막 못 알아먹는 거 많고 한데, 오시기 전에 혹은 뭐 오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어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본인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게 얘기를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막 처리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딱딱딱딱 순서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자막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